책방입니다. 저는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을 좋아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고 다음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혼자 상상해 보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설에 빠져 있을 동안 그 등장인물이 되어 상황을 그리며 공상하는 일이 제 비밀스러운 취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기억입니다. 기억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권의 표지엔 주인공인 르네가, 2권의 표지엔 르네 영혼의 동반자 오팔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르네는 프랑스의 젊은 역사교사인데요. 르네는 어릴 적부터 마찬가지로 역사교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잊혀진 진실의 역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몰랐던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무네모스라는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르네는 동료 교사와 함께 최면술사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최면술사 오팔에게 지목되어 퇴행체면, 즉 전생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팔의 안내로 자신의 109번째 전생을 처음 체험합니다. 르네의 현재 삶은 112번째 삶입니다. 르네의 109번째 전생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랑스군 이폴리트였습니다. 전투술에 능해서 적군을 여러 명 죽였지만 무능한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다 적군에게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 당시의 참혹함과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르네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는 최면 공연장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신을 추스를 새도 없이 강도가 나타나서 르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르네는 정당방위로 강도를 막아내려 하다가 그만 강도가 죽게 됩니다. 르네는 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강도의 시체를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 퇴행체면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르고 신경이 쇠약해져 버린 르네는 자신을 다시 최면전으로 돌리기 위해 최면술사 오팔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팔은 전생의 기억을 지울 수 없으니 다른 전생을 찾아가서 행복한 기억으로 나쁜 기억을 덮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르네는 3번의 전생을 더 겪게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나이 지긋하도록 살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삶을 보기를 원한 르네에게 95번째 전생의 문이 열립니다. 95번째 전생은 1785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레옹틴 백작 부인의 삶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건물, 대지, 가축, 마차, 가구 등 많은 것을 가진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침대 주위를 빙 둘러싸며 그녀의 죽음을 예상하고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레옹틴 백작 부인에게 금괴를 어디 숨겼냐는 이야기만 합니다. 남편, 자식, 손주들까지도요. 레옹틴은 가족들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죽습니다. 이 기억에 만족하지 못한 르네는 이번엔 쾌감의 절정을 맛보았던 삶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르네는 기원전 249년 로마의 노예였던 제노로 돌아갑니다. 노예로 살며 배고프고 힘들게 살던 제노는 전쟁 중에 노예의 신분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감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르네는 앞에서 했던 3번의 전생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주 상세하게 가고 싶은 전생의 조건을 말합니다. 전쟁이 없고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 한창 나이에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고루 누리는 상태에서 운명적 사랑을 경험하기 직전의 삶으로 가보고 싶다고
조건을 자세히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111개의 전생의 문 중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삶이었단 말이죠. 르네는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아틸라스인인 자신의 전생 게브를 만납니다. 게브는 르네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게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늘 행복하고 여유롭습니다. 역사교사인 르네는 아틀란티스라는 곳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라 말하고 게브는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전생을 체험했던 르네는 아틀란티스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으니까요. 아틀란티스는 상거래, 목축, 육식, 농사, 바퀴, 노동, 돈 따위가 없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발전된 문명 대신 유체 이탈이라든지 모든 자연과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공동체가 모두 조화롭게 살기를 희망하고 집단의 행복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르네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역사상 기록도 없이 이대로 사라지는 원인이 대홍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게브에게 큰 배를 만들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탈출해서 아틀란티스 문명을 기록으로 꼭 남기라고 알려줍니다. 게브는 르네와 최면으로 자주 만나 큰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며 대홍수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르네의 삶에서 르네는 결국 전에 강도를 죽인 일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됩니다. 르네가 경찰에 체포되자 처음 최면 공연에 함께 갔던 동료 교사가 르네를 돕기 위해 르네를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르네가 그동안 아틀란티스는 실제 존재했다고, 본인이 아틀란티스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 최면 경험 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에 간 르네는 게브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르네는 자신의 109번째 전생, 군인이었던 이폴리트를 불러와 이폴리트 영혼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되고 최면술사 오팔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게브의 대홍수 탈출, 르네의 아틀란티스 역사 복원 계획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르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미쳐버린 역사교사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 사실 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나면 나의 영혼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소설은 이래서 좋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잖아요. 이 책에서는 개인의 기억에 관해, 역사의 기록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개인의 진실된 기억은 어떠한 시도로 인해 조작될 수도 있고 파괴되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기록일 뿐입니다.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은 어린 르네와 아빠가 나눈 대화입니다. 아빠, 이 얘기들을 왜 수업에서는 해주지 않아요? 아빠 말을 잘 기억해 두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얘기해 줄 수는 없단다. 거짓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눈에는 진실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이거든. 기억이라는 건 진실되기도 때로는 거짓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셀프로 전생체험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오팔이 르네에게 최면을 거는 대목을 보며 저 혼자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책 보면 늘 혼자 해보는 공상놀이입니다. 그런데 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전생의 무이 안 보입니다. 줄거리를 길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책의 내용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읽으면 좋은 글귀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기억이란 작품에선 그동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에서 다뤘던 소재가 군데군데 나와요. 고양이, 웃음, 나비, 나무 등등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소재에 반가운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억에 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